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일 새벽 6시 43분입니다. 요사이 계엄 사태 탄핵 정국을 보도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논조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비호한다고 그럴까요? 가장 적극적으로 편들고 있는 언론은 조선일보입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이런 성향이 작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의료 대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윤석열 정부 편을 들었다가 나중에 수대입이 꼬였습니다. 그러다가 계엄 사태가 일어났는데, 계엄 사태 때 초기에는 정상적인 보도를 하다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집단 행동을 하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들이 조선일보에 대한 불매운동 등을 벌리는 그 전부터 조선일보의 논조가 바뀌었습니다. 논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언론의 정도에서 이탈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 한 4, 5년 동안 조선일보는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멋대로 거짓말을 하도록 광고면을 내어주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광고를 해가지고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조선일보를 이용을 했고, 또 조선일보의 필진 중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도 끼어 있었고, 요사이 조선일보의 보도도 그런 관성을 그냥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명한 학원 강사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치는 거, 그걸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마치 영웅 대접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하는 내용에 보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그대로 설명하는 걸 기자가 견제를 하지 않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선전해주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동아일보가 지난 1년 동안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정론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그 중간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에 조선일보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시에 같은 시기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이 앞뒤 맞지 않는 이야기를 쏟아내는 데 대해서 조선일보는 상당히 그 윤석열 측 편을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김용현, 윤석열 그리고 변호인들이 계엄의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데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이 편차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관의 구성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줄기차게 상당히 여러 건의 기사를 통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동아일보는 오늘 사설에서 이러한 특히 국민의힘이 앞장서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하고 있는 것을 비판을 했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사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는 오늘 이어 헌법재판관 공격 도를 넘었다는 사설로 이 국민의힘을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고 나섰지만은 헌법이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 각 3명의 재판관을 임명, 지명, 선출할 권한을 준 것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다양성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문제가 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취지입니다. 즉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걸 가려가지고 따지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성격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그 추천 과정을 보면은 초점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탄핵, 정당 해산 등 정치적 사건들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의 특성상 재판관 구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설계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늘 혼재되어 있고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진보 성향 재판관 3명을 심판에서 배제하자는 것은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런 논리라면 윤 대통령이 임명했거나 여당이 추천한 재판관도 제처 기피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는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참여해야 하는 탄핵 심판을 아예 하지 말자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좌파니까 배제해야 된다, 기피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 헌법재판관은 9명이 보수적, 진보적, 중도적 이런 세 갈래 이념적 성향을 띠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당에서 주장하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의 신상 문제도 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엔 무리라고 동아일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 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듯이 결국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반했느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사설은 그럼에도 여당이 재판관들에 대해 도를 넘은 공격을 쏟아내는 것은 탄핵 심판 보이콧이나 불복까지 염두에 둔 여론전으로 비칠 뿐이다. 헌재에 대한 불신을 자극하여 혼란과 분열이 더욱 가중된다면 그 책임은 여당 몫이다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인데 이에 대한 불복은 헌정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집권 여당이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것은 야당의 비판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더구나 지금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심리가 대통령 파면으로 나왔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조선일보의 논조는 그때 불복하는 시위가 일어날 때 그 시위대 편을 들 작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만약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집단 행동을 일으키고 전에 봤듯이 법원 난동을 할 때 조선일보는 책임이 없느냐 하는 뉘앙스를 띄고 있는 사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판관 편향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하게 어제 비판한 게 아주 눈에 띄는데 오늘 동아일보 사설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피청구인은 대통령입니다.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위배의 정도가 중대한지 등을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과 관련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아주 중대한 문제적입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이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것은 더구나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삼권 분립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설명은 각각의 이념적 성향, 가치관은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는 데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즉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느냐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들여다보기 때문에 개인적인 취향이나 가치관이나 이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률가가 법률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심판을 할 뿐이지, 그 심판을 할 때 나는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하는 걸 기준으로 하지 않으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사이로 과거 SNS로 교류했다면서 비판을 했는데, 헌재는 이에 대해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도 탄핵 심판에서 스스로 빠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인 의혹으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합리적으로 인정할 만큼 객관적인 사례가 있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대부분 판례라고 했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건을 지금 심리하고 있는데 헌법재판관이 재판관 되기 전에 그 사건의 변호사였다든지 뭐 이 정도 되면은 그것은 기피나 재척 사유가 되지만은 그와 같은 객관적인 어떤 증거 없는 그냥 기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이념 성향을 가지고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몫으로 지난해 12월 임명된 정형식 재판관 역시 인척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여당이 침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 등에 따르면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때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2차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진술까지 했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건데, 국민의힘이 바깥에서 계속 이런 비판을 가하고 있는 데 대해서 동아일보가 상당히 중심 잡는 사설을 썼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펴가지고 본인은 구속되고 그리고 탄핵 소추로 넘어가서 탄핵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 선을 긋느냐 마느냐 애매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중에서 핵심인 부정선거 음모론과 같이 갈 것이냐 말 것이냐도 아직 결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로지 헌법재판소 공격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조기 대선에서 중도층을 놓쳐버리는 그런 패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를 결정하는 그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요사이 하는 행동이 결국은 몇 달 뒤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조기 대선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